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93회) 아카데미 후보 발표는 미국인에게나 한국인에게나 모두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미국적 시각에서 보면 최초로 여성이 2명이나 감독상 후보에 올랐고 넷플릭스가 만든 작품은 10개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인과 한인은 영화 미나리가 작품, 감독, 시나리오, 남자 주연, 여자 조연, 주제곡 후보에 오른 게 가장 큰 관심입니다. 초저예산으로 아카데미에서 주요 부분 후보를 휩쓴 것도 빅 이슈가 될 만합니다. BTS가 그래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지 못한 것도 빅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헤드라인은 BTS 수상 실패로 K-pop 팬의 기분이 별로이다입니다. 올해 그래미상을 세계적 시각으로 보면 여성 파워 자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오늘부터 경기부양책을 홍보하는 투어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경제정책은 지난 30년 만에 처음 있을 세금 인상으로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버는 부유층에 해당됩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난하면서 텍사스 국경으로 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가 기고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란과 중국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을 무시함으로 일관합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남가주 거의 전역이 오늘부터 실내 영업이 허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실내 영업 재개를 환영하지만 아직 주춤하는 업소도 있고 지난 1년 사이 사업 모델을 아예 바꾼 업소도 있습니다. 3월의 소비자 확신 지수가 지난 1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딱딱한 뉴스가 아니라 굉장히 딱딱한 뉴스죠. 사실은 인종, 외국, 여성 이런 모든 이슈들이 다 종합해서 아카데미 시상식과 후보를 오늘 새벽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미상은 이미 그 수상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아카데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카데미 시상식이 올해로 93번째, 93년째인데요. 먼저 미국적인 시각 전해드리고 한국, 한인분들이 관심이 많은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여성 감독 후보가요, 2명이나 한 해에 나왔다는 것 처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나리의 그 아이작 정 감독도 감독상 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누군가 여성 후보가 상을 받는다면은 10년도 더 됐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헐트 라커라고 지뢰 제거하는 그 미국의 전쟁을 다룬 그런 아주 큰 규모의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캐서린 비겔로우 감독이 받고 나서 처음 받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주목을 하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그 후보가 전부 후보 작품이나 또 그 후보자 해서 35개 부문인데 35개 부문의 거의 3분의 1인 10개 부문 후보에 넷플릭스가 올라간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지금 더군다나 여성 감독 후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한때는 이 감독을 30대의 감독인데 클레오 자오 감독을 막 비난하고 언급도 안 하고 그가 만든 영화도 중국에서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러다가 갑자기 골든 글로브에서 감독상 후보에 오르고 하니까 굉장히 또 이제 뭐 국민 감독처럼 이렇게 빛내주고 있거든요. 어떤 때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정서와 인간 그 탐구 같은 것, 인간성, 인간 본질에 관한 것을, 감성 같은 것을 포함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면,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 정부로서는, 정권을 갖고 있는, 특히 독재일수록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감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는데요. 예, 노매드랜드라는 영화, 파고에 나왔던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여성이 Promising Young Woman을 만든 에메랄드 페넬 감독. 그래서 여성 감독 후보가 2명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까지 여성 감독이 후보에 오른 게 거의 없었어요. 피아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The Hurt Rocker, 그리고는 비교적 최근 작품으로는 뭐 레이디 버드 정도일까요? 그래서 20명 연기자 가운데 이번에는 윤여정 씨를 포함을 해서 백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 지난해에는요, 연기자는 남자 주연 배우, 여자 주연 배우, 또 조연 배우 합치면 20명이잖아요. 중요한 사람들이. 20명 가운데 딱 한 명만 백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에서는 조금 탈피를 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나리는 미국의 어떤 그 현상입니다. 대단한 현상이에요. 심지어는 뭐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미나리의 예를 들어서 조연 후보에 오른 윤여정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윤여정 씨에 대해서 이미 너무너무 농익은 배우인데 지금 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굿모닝 아메리카가 야단 맞아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나리는 인터뷰가 너무너무 많아서 뭐 링컨 센터에서도 어디서도 기억도 하지 못할 아마 그 인터뷰를 한 배우와 감독이 그 정도일 겁니다. 6개 후보에 올랐는데 이 6개도 돈을 200만 달러 갖고 만든 영화예요. 200만 달러를 갖고 만든 영화가 아카데미라는 영화제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그 상을 주는 그런 곳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 휩쓸었습니다. 미나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감독, 작품,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래의 그 각본과 각색이 있는데 이것은 이 그 아이작 정 감독이 직접 썼으니까 시나리오가 들어갔죠. 이 3개 들어가면 중요한 거 다 들어간 겁니다. 남자 주연 배우 스티븐 연, 그리고 주연 여자는 안 올라갔어요. 윤여정 씨. 또 하나는 그 주제곡, 그 에밀 모세리가 만들었고, 한예리 씨가 후보에는 못 올라갔지만 이 노래 불렀잖아요. 맨 끝에 영화 끝나고 이제 크레딧 올라갈 때 아주 그냥 청초하게 부르는, 원래 이 그 영화인은, 음악인은 모세리 씨는 한예리 씨에게 자장가처럼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순수하게 불러서 귀에 확 들어오는, 이제 그렇게 6개 200만 달러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이 영화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결국은 정리가 되더군요. 어떤 분들은 미나리 뭐 우리 그 정도 고생 안 하고 산 것 있어? 뭐 그냥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그분들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보지 않으셨던 분들일 겁니다. 영화를 보는데 자꾸만 버퍼링 나죠? 불법으로 보셨으니까 끊어지죠? 대사가 제대로 들리지 않죠? 하는데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제대로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우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뭐 대단한 효과와 대단한 뭐를 막 내면서 사람들을 감성을 막 꼬집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유니버설한 ธี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드림이 있는 거예요. 이 이민자 알칸소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병아리 감별사 하다가 부부가 갔는데, 와이프는 그냥 가기 싫은데 갔고, 아이들 2이 있고, 한 아이는 건강이 나빴고, 나중에 건강이 회복되고 하는데 그것을 자연과 연관돼서 그렇다라고는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지만 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하고 같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해서, 드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드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드림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작 정 감독이 그냥 부모님들 본인이 겪은 그런 것들을 담담하게, 배우들도 돈이 없어서 더 연기를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처럼, 이게 패밀리 스토리인데 패밀리 이외에 나오는 사람들도 연기 다 잘해요. 단역들도, 미국 사람도, 한국 분도. 그런데 패밀리인데 정말 패밀리처럼 보였거든요.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딱 그 트레일러 안에서 밥 해먹고 서로, 스티브 연 씨만 처음에 호텔에 있다가 나중에 이 트레일러에 알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같이 밥 해먹고 그렇게 지내니까 그게 가족처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드림이라는 그런 그 거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세심했어요, 영화가. 예를 들면 제가 세 군데를 보면서 느꼈는데 두 군데만 기억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 작은 아들이 친구가 처음에는 여기 무슨 뭐 차별 뭐 이런 거 전혀 없다고 하지만 미국의 시골 사람들의 완고함 이런 거 다 순간순간 들어있어요. 백인 아이가 처음에 교회에서 이 미나리의 그 알렌 킴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네 얼굴은 왜 이렇게 평평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알렌 킴 꼬마가 답변 안 하고 했는데 서로 친해져서 그 집에서 자고 아침에 칫솔질을 하는데 칙칙칙칙 소리가 납니다. 두 아이가 칫솔질하는 게 칙칙칙칙 하는데 그 소리가 바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때 윤여정 씨는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이 딸이 모니카가 어머니 그 다리를 이제 막 그 혈액순환 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소리가요, 어린아이들 그 칫솔질하는 칙칙칙칙 소리 같고, 또 이렇게 윤여정 씨가 뭐 그 내가 이게 교회 가는 방법이야 하고 십자가를 딱 쥐고 그 폴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저 근육 좀 봐, 저 근육 좀 봐 하는데 화면이 딱 바뀌어서 텔레비전에서 레슬링 하는데 그 근육질의 남자들이 딱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관객들이 보지 못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인간 본성의 요소를 영화에 담아내는 그런 것들이 유니버설 팀으로, 미국 사람들도 꿈 안 꿔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결국은 계속 싸우는 것 같지만, 어떤 한국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계속 싸우기만 하는 영화고 뭐 우린 것보다 더 고생했어요 하는데, 계속 싸우기만 하지만 결국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가족에. 나 당신 없이 안 돼. 당신도 우리랑 같이 가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어? 병원에서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라던가, 결국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화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해서 이 영화가 너무 화려한 영화도 많고 뭐도 많고, 그리고 그 노매드랜드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중요한 영화예요. 미국에서 집 코드가 하나가 다 날아갔을 정도의 그러한 처절한 경제적인 실패를 겪은 그런 그 네바다의 도시에서 엠파이어라는 곳에서 남편이 숨지기까지 했는데, 이 여성은 왜 엠파이어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남편은 고아였고 아이도 없었고 해서 내가 나마저 여기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집도 없어서 아주 정말 쓰러져가는 그 RV에서 잠을 자고 생활, 그게 자신의 집인 거예요. 이 영화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더 유니버설한 주제는 미나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어요. 해서 이제 이 영화가 그 사랑, 유니버설한 주제, 연기들은 다 잘해서 이 모니카라는 여우주연 후보에 올 만큼의 그 분량이나 여러 가지가 그 캐릭터가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모니카 씨가 연기 잘한, 한예진 씨가 연기 잘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가 이 그 노매드랜드, 또 그 맨크라는 영화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는데, 시리즌 케인이라는 영화를 미국 영화사에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시리즌 케인의 각본가인 허먼 그 맨크위치인데 그냥 별명으로 그 맨크라고 부르고 있죠. 자신의 스토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나리도 자신의 스토리를, 이 맨크도 10개 부문에 가장 많은 후보에 올랐거든요. 작품상, 감독상 다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미나리와 겨루게 되는 거죠. 해서 그 영화, 헐리우드 황금기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사회상도 보여주는데, 어쨌든 두 가지가 전기 비슷한 영화가 되는 거죠. 아마 올해는 그런 얘기 없을 겁니다. 지난해에는 기생충이
뭐 작품상 받고 했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디 유세하면서 What? South Korea?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는 아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가 몇 개를 받느냐 하지 상을 받겠죠. 상을 받고 나서 아무 정치인도 아무 미국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 번쩍번쩍 돈 안 들이고도 저렇게 우리의 공통적인 그 주제 같은 것을 막 억지 부리지 않으면서도 느끼게 하는 정말 따뜻한 영화가 있는 거구나. 좀비 영화만 판을 치는 이 판국에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리라고 믿어지고요. 그리고 그래미상 시상식은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적으로 보면은 그래미상 시상식에도 완전히 여성 파워였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안팎에서 했는데 무대가 5개가 있었고요. 중요한 상은 다 여자예요. Her, 그 Song of the Year 받았고요. 그리고 그 메안티 그 스텔리언 아주 근사하잖아요. 또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 다 여자잖아요. 중요한 상은 뭐 싱어 인 그래미에서 받았고 뭐 처음 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올해의 앨범 3번 받은 상 3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분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베스트 팝 듀오 그리고 그룹 퍼포먼스에서 이제 BTS가 받지 못한 다이나믹이 받지 못한 걸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죠. 그런데 레이디 가가하고 그 아리나 그란데 스타 파워잖아요. 그리고 뭐 잘하기도 했고요. Rain on Me가 이제 위너가 됐는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레이디 가가와 그 아리나 그란데의 합작에 BTS가 진 것이 크게 놀랍지는 않지만 디스코잖아요. 이 다이나믹도 디스코를 리바이벌 했잖아요. 그런데 BTS가 상을 받았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K-팝 더군다나 이 BTS 아미들은 너무 그 기쁘지 않았다 이런 것을 헤드라인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올드 타운 로드를 공연을 했잖아요. BTS가 막 하얀색 옷 멋지게 입고 그렇게 했는데 이 그룹이 BTS가 그 올드 타운 로드를 서울 타운 로드로 바꿔서 부른 이게 또 그래미의 하이라이트였다. 해서 올해는요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이 그래미 시상식이나 결국은 미국은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나라고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하드 파워가 정치라면은 소프트 파워는 문화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소프트 파워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축이 아카데미 시상식과 그래미 시상식입니다. 영화와 음악입니다. 이 영화와 음악, 미국 민주주의의 소프트 파워의 핵심을 올해는 코리안 파워가 뚫고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로스앤젤레스 오픈한 것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어제 밤 설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난 1년 동안 정말 가게 오픈하고 또 오픈했다 또 닫았다 오픈했다 또 닫았다 여러 가지 너무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롱비치나 파사디나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인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업소들이 문을 엽니다. 물론 아직은 100%가 아니지만 그래서 짐 요가 하는 곳이 10%니까 제일 적게 오픈을 하죠. 영화관도 25%, 쇼핑몰의 소매 뭐 대부분 50%, 푸드코트만 25%, 박물관, 동물관
정말 박물관은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왜 동물원은 동물원이라고 할까요? 동물관이라고 하면 안 되나? 네, 야외라서 그런가요? 네, 수족관, 실내와 야외의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관이라고 하면 뭔가 벽도 있고 좀 이렇게 구획이 있고 하는 것과 같은 25%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는 다시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주일 동안 케이스가 많이 증가해서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특히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 많기 때문에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백신 맞으라고 좀 해야지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종교 단체 내지는 종교 주체 교회 같은 곳에서 우리 교회 사이트를 백신 접종 맞는 것으로 해서 왠지 백신 접종 받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그 교인들 많이 백신 접종 받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뭐 뉴저지주, 네바다주 이런 곳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 부부 또 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이 세컨 레이디가 보통 많이 안 다니죠. 미국에서 보통 정치를 할 때 보면은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가 함께 다니는 퍼스트 레이디가 있고 아닌 퍼스트 레이디가 있는데 질 바이든 여사는 좀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 없이 다른 곳에 가서 무슨 홍보 이런 것도 그 캠페인 할 때부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최초의 여자 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세컨 젠틀맨인 남편 그 헐리우드의 변호사잖아요. 이 덕 엠호프 그 세컨 젠틀맨도 와이프와 함께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에는 이 부통령 부부가 네바다주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 대통령 부부는 이제 또 다른 곳을 이번 주부터 쭉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조지아 이런 식으로 다니게 되는데 $1,400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은행에 따라서 시스템이 조금 다르니까 주말에는 안 됐던 그런 은행도 오늘은 이미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뭔가 여러분들께서 은행 입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1993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이 인상됐던 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인데요. 세금 인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도 했었던 세금 인상안을 이미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백악관의 여러 그 경제 자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요 연방 세금 인상이요. 지역에 따라서는 로스앤젤레스도 판매세도 늘렸다가 높였다가 가솔린 세금도 올렸다가 이런 건 많이 하는데 연방 차원의 세금 인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은요. 특별히 바뀌는 게 없어요. 공약했었던 것을 거의 이변 없이 이어가고 있다.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정부 일을 빚으로만 하지는 않겠다. 지금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이 빚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손주들 이런 아이들이 갚아야지 되는 그런 건데 나머지 지금 기간 산업도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자기 가난해진 그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는데 그 같은 것의 돈은 그 펀딩은 빚으로만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빚으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의 타겟은 2017년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낮춰져서 좋아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업, 돈 많이 버는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고 또 개인으로서도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속세 같은 경우도 크잖아요. 지금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상속 서두르세요. 이렇게 하셨던 한국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원 위치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세금을 아무튼 새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해서 기간산업, 기후변화, 가난한 사람 돕기 같은 것을 하겠다는 건데 기업의 세금은 지금 21%에서 28% 정도까지 올리지 않을까.
예상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블룸버그 뉴스라든가 아니면 또 뭐 경제에 있어서는 뭐 야후 파이낸싱도 보도 잘하잖아요. 오늘 전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군요. 그리고 뭐 이상한 게 없어요. 다 공약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개인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연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40만 달러 미만 버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경우는요. 연간 100만 달러 이상 버시는 분들의 상속세를 높게 책정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에 약 2조 1천억 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조 1천억 달러면 이번에 이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달러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항상 행정부나 백악관에서 뭐를 할 때는 이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겠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가운데서도요. 세금 올리는 것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연방 상원의원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조 맨신 의원이 지난 주말에 지금 세금 올리는 것은 ridiculous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도 공화당에서도조차도 부분적으로는 세금 인상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에 2조 1천억 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한 그거의 4분의 1 정도 5천억 달러 정도 걷게 이 정도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4분의 1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세금 감사하는 것. 예를 들어 세금 감사하는데 1달러를 쓰면은 보통 한 3달러에서 5달러 정도는 더 거친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같은 것이 통과되려면 돈이기 때문에 세금법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민주당 다 찬성하고 나서도 연방 상원에서 최종적으로는 10명이 더 지지를 찬성표를 던져줘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돼서 통과된다 하면은 바로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2022년부터. 그런데 아마 기본적으로 기업의 세금을 한 몇 퍼센트 정도 올리는 거 지금 21%에서 28%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절대 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몇 퍼센트 올리는 것에는 공화당에서도 찬성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뭐 세금을 그렇게 좀 올린다던가 하는 형태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 뉴욕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뭐 사임해라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고 여성 문제들이 지금 7명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누구와 내가 앤드류 쿠오모가 누구와 잤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의도를 했다던가 성추행 정도 말하는데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몸에 손을 댄다던가 내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한다던가 뭐 그런 그 증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원 의장과 낸시 펠로시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팍스 같은 데서 막 비난했는데 주말에 지금 조사 중이니까 조사 결과를 보자 이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사임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낸시 펠로시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러나 민주당의 그 상원 그 척 슈머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임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또 지역적인 특성을 봐야지 됩니다. 뉴욕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고 뉴욕의 알바니의 정치인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반 이상이 사임하라. 우리 민주당에서 21세기에 이 같은 그 여성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고 뭐 사무실에 올 때 하이힐을 신으라고 한다던가 옷 잘 차려입어야 된다던가 화장을 꼭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을 그 아주 아주 은연중에 내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주지사 그 오피스에서.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뉴욕의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역구가 뉴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오늘 중요하게 하는 게 케빈 맥카티 캘리포니아주 중가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대표단을 이끌고 텍사스 국경으로 갔습니다. 국경에 지금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겠다고 몰려오는 것은 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이런 정도 out of control을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 주에 연방 하원에서 두 가지 이민 법안이 지금 나옵니다. 하나는 드리머를 그 시민권자까지 가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에 관한 것으로, 농업에 관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임시 허가를 주는 것. 임시 허가를 줬다가 나중에 그 영주권까지 주게 하는 뭐 비자 관련해서요. 농장 워커 비자 같은 것을 해서 그런 두 개의 이민 법안을 하원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지금 방문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국토안보부에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그 청소년들 그리고 이민자들이 국경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기 때문에 90일 동안은 연방재난청 FEMA가 그 국경에서 어린아이들, 이제 엄마 아빠 없이 오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는 소비자 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등의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소비자 확신도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는 체크도 돌아오고, 그리고 트래픽 아주 심해졌죠. 오늘 로스앤젤레스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실내 영업을 준비를 하셨던 분이라면은 비 오는데 야외보다는 실내가 낫잖아요. 식당 같은 경우에. 그런데 어떤 식당 같은 경우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동안 너무 밖에서 야외 식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요, 또 그런 대로 또 그 자리가 잡혀서 나는 앞으로는 뭐 이 실내로 안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문을 못 여니까 딜리버리 같은 것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만드는 음식 자체도 딜리버리용이 아니고 그것도 또 제3의 배달업체에서 맡아서 하니까 이거 영 아니다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어디 오이스터 스토어 같은 경우는 굴 먹는 그런 그 식당 같은 경우는 파킹랏에다가 임시로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다른 식당이 문을 닫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3.5배 전에 실내에서만 영업했을 때보다 3.5배가 늘어나서 우리가 지금 실내 영업을 해야지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십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확신 지수가 이렇게 되니까 돌아와서 2020년 3월 이후에 지금 그 최고랍니다. 2월 달에는요, 이 소비자 확신 지수를 100으로 놓으면은 100보다 넘어가는 적도 있어요. 100으로 놨을 때 2월 달에는 76.8이었는데 3월 달에 지금 83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2020년도에 지금 그 제일 높았을 때가 100 조금 넘었어요. 2000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다가 딱 그 3월 달이 되니까 이게 뭐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70 조금 넘었다가 더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83까지 온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것이다 하는 이것도 전문가들이 처음에 지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아지고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1년 앞에 인플레이션을 내다본다고 할 때 불과 얼마 전에는 3.3% 되지 않을까 하다가 최근에 3.1%까지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것도 2012년 이후에 최고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소비자 확신 지수가 높아졌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뉴스로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지는 않지만 아직 이제는요, 무슨 뭐 메모리얼 데이 쇼핑, 땡스기빙 데이 쇼핑, 뭐 사이버 먼데이, 땡스기빙 데이 뭐 끝나고 나서 이런 모든 그 핫한 소매업의 뭐 몇십 % 이상을 그냥 차지하는, 추수감사절이랑
이 크리스마스 이때에 장사를 해서 1년 내내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절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미 1년 동안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타겟에 우유 시키면은 금방 와요. 뭐를 시켜도 금방 오고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브가 예상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 컴퓨터와 연관이 많이 있는 2020년도에 전체적인 그 이커머스가 액수가 10억, 100억, 1000억, 8,130억 달러였는데 그런데 2021년에는 이게 9,300억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게 100단위가 달라지잖아요. 단위가 100단위로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단위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건 또 5천대로 내려가요. 5,730억 달러 이 매출이었던 것이 지금 1년, 2년 만에 올해는 9,300억 달러까지 매출이 온라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겠네요. 바티칸이 이 민사결합, 동성애자들의 민사결합에 대해서는 우리는 축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딱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의 인터뷰에서는 뭐 민사결합을 승인하는 것과 같은 다큐멘터리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티칸에서 이런 발표를 할 때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민사결합까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 그룹 등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모든 걸음을 다 누구든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잠시 뒤에 북한 또 이란과 연관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냈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사실 어떤 내용이 조금 그 미국과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핫했냐면은 북한이 침묵으로 지금 미국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북한의 여러 경로로 뭐 좀 그 대화도 해보고 어쨌든 문은 열어놔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접촉을 시도를 하는데 북한이 전혀 답이 없답니다. 물론 가장 그 대표적인 창구는 유엔에 있는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도 했는데 2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묵묵부답이다 하는 게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년 넘게 지금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그 회담, 김정일 위원장과 같이 하고 난 뒤에 아무런 답이 없고, 그렇게 볼 때는 북한은 그렇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의 핵 능력은 점점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항상 그 미국에서는 이란과 연관을 시켜서 볼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전 행정부 시대에는 이란에는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북한에는 뭐 my friend 하면서 그런 형태로 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예상을 할 수 있게 지금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공약 때 했었던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다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버린 핵협상을 하기는 하되 지금 그 핵협상에 이란이 돌아오기 전에 제재를 한 것 있잖아요. 제재한 것을 풀어주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자레드 쿠슈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면서 중동 정책을 맡았었죠. 정책 아무것도 모르긴 했지만 어쨌든 맡았었어요. 대통령의 사위이고 본인이 주이시고 해서 이런 일도 있고요. 에브라함 어코드 같은 것. 그래서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고문을 썼는데 이 기고문의 중요한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함께 묶었느냐, 이 에브라함 어코드 이것을 계속 이제 자화자찬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그런 형태에서 두 가지 짧은 문장이지만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이 지금 핵협상을 하기 전에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내린 결정은 굉장히 스마트한 팔러시다. 스마트한 팔러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문제를 우선순위로 놓는 것, 중국을 외교 문제에 있어서 프라이어리티로 한 것도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중동 이슈에 대해서는 이 에브라함 어콜드, 이스라엘과 다른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 같은 것 있죠. 이것을 더 확장해 나가야 된다이기도 하지만 확장해 나가주기를 바라는, 그러기 위해서 칭찬한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어피니언이기는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정책, 중국 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래서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이리저리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얀마에 대해서도 미국은 입장이 아주 애매하죠. 지금 미얀마에서 지금까지 군부가 계엄령도 내렸고요. 한 100명 정도가 숨졌거든요. 주말에 수도에서 30몇 명, 또 제2의 도시에서 20몇 명에서 100명이 숨졌고, 그리고 중국 공장이 불탔어요. 중국 건물이에요. 아무튼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이 미얀마의 군부를 지지하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미국은 민주화 국민들의 시위를 지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얀마 내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미국이 또 없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이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17개 국가에서 영국에서 만든 백신이 뭔가 혈청에 위험이 된다 해서 금지를 시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전부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you